한국은 한류의 파도로 전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 속의 작은 거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국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도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여동생이 가난한 나라에 시집간다며 비웃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리고 그녀가 생각했던 가난한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심란했던 영국인이에요. 제가 심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 동생이 아직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매제가 될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장난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놀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 말이 그래, 꼭 결혼해라 였거든요. 여동생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 언니가 생각하지 못한 농담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동생은 나이 차이가 꽤 있답니다. 9살 차이로 제가 기억하는 제 동생은 항상 어리고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그런 아이가 성장해 싱가포르 대학을 가겠다고 말했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왜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고 싶은지 그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역시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었어요.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 중 하나라며 치안도 걱정 없다고 말했기에 굳이 말릴 이유는 없었죠. 무엇보다 세계에 내로라 하는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했다는 것도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았어요. 명문대학을 가는 이유가 결국 좋은 직장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을 하나씩 이야기할 때도 전 충분히 수긍했어요. 이런 이유라면 꼭 영국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쌓을 겸 유학을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죠. 거기에 마지막 이유를 덧붙이는데 전 제 동생이 컸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4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싱가포르는 2년 정도면 대학 졸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알아봤다는데 전 놀라고 말았습니다. 항상 제 등 뒤에 숨어 언니만 찾던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지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정말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난 후 2년이 조금 더 지나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기분은 지금도 정말 생생해요.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제 딸아이가 취직했다는 소리를 전해준다고 해도 그때보다 더 행복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마 저처럼 나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동생이 또 하나의 자식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싱가포르 유학을 준비했던 계획대로 글로벌 기업에 취직해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사 위치를 알게 되었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취직한 회사는 글로벌한 기업이긴 했지만 싱가포르나 영국이 아닌 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휴전국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의 문화가 영국에서 인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배울 점이 있거나 경제력이 상당히 뛰어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직 제 동생이 어리긴 어리구나 였습니다. 어떻게 아니라는 말을 전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는데요. 그 다음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폭탄을 터뜨려 버렸거든요. 전화통화로 부모님과 함께 듣고 있었는데 부모님 역시 놀라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사람이 아니라는데 1차적으로 놀라셨고 아직 나이가 어린데 결혼한다는 말에 정말이냐고 몇 번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 결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한다는 건 믿음이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사실은 동생의 남편 될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동생이 일한다는 사실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조기 졸업으로 이렇다 할 졸업식도 없었기에 빠르게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마지막 말로 동생과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자립하기 시작한 후 동생은 빠르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차근차근 해내기 시작했거든요. 섣부르게 반대하면 오히려 자매간 사이만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유학 가더니 영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만 들었어요. 다시 영국 집으로 오라고 해야 하는지 여동생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면 분명 후회할 게 뻔했으니까요. 비슷한 문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야 미래를 보는 시선도 비슷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영국과 비교했을 때 어울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항상 유럽의 강대국으로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녔었거든요. 다른 나라를 정복할 정도로 강한 국방력을 자랑했는데 한국은 아니었죠.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리를 한 이후 저도 한국에 대해 알아보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영국과 어울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경제력이나 국방력,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 등 어느 면을 찾아보더라도 너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나라 사람과 결혼한다니 결혼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적어도 비슷하게 힘을 가진 나라와 결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생과 결혼한다는 한국 남자가 영국인이 되고 싶어서 머리를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종종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사람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했으니까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동생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아시아 사람과 결혼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이길 바랬어요. 아시아에서 굳이 꼽자면 유학 갔던 싱가포르나 일본 정도로 정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희 이런 다급함과 다르게 종종 동생한테 전화가 오면 결혼 준비하는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만큼 제 마음은 타들어갔는데 말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동생이 저에게 한국에 놀러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한국에서 지낼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제가 와서 둘러보고 꼭 축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전 알았다고 답했어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았죠. 눈으로 직접 보며 제가 느낀 한국이 영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면 동생 역시 인정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한국 초청을 받아들이고 출국을 앞둔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만나자마자 저에게 괜찮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티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에 대한 걱정이 제 표정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았어요. 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 결혼 전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다고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지만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니 그나마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안타깝게 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을 내주고 좋은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 짧은 탄식을 내뱉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나의 친구들은 내 고민을 자신들의 고민처럼 진솔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짧은 탄식 끝에 내뱉은 말은 부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국에 가는 게 부럽다는 건지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제 동생이 부럽다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한국과 연관되었는데 안타깝다가 아니라 부럽다는 말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예상 밖의 반응에 놀란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 둘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의견이 아니라 부러움 섞인 부탁을 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저와 다르게 모두 한국에 상당히 호의적이었거든요. 한국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화장품을 꼭 사와야 한다고 말하며 시간이 된다면
백화점에 가 한국식 화장법을 꼭 배워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위로를 받거나 동생이 한국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걸 도와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저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조금 설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좋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제 두 눈으로 본 게 아니니 한국을 인정하거나 동생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걸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생각보다 한국이 그렇게 엉망은 아닐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창밖을 보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당연히 서울이 아닌 지역에 공항이 있어서 외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의 불빛들은 상당히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달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오랜 비행시간 동안 잠이 들어 이용 시간을 놓쳤거든요. 착륙을 앞두고 안전벨트를 풀어가면서 이용하고 싶지 않아 참았더니 배가 아파왔어요. 빠르게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 요금을 받는 사람을 지나친 것 같았거든요.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한국 돈을 환전한 것도 아니어서 나갈 때 계산한다는 생각으로 불편하게 볼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 밖을 나갔더니 들어올 때 보았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위를 두리번거렸더니 일행을 기다리는 듯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모두 무료로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화장실 안이 너무 깨끗해서 전 당연히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지도 제공되는데 무료라니 한국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은 그 어디서도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물론 카페 같이 돈을 내는 상업시설에 딸린 화장실은 예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일 테니 그런 점을 뺀다면 공공 화장실이 한국처럼 관리가 잘 되는 곳이 없거든요. 심지어 비데도 있었는데 무료라니 한국은 대체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만나 예비 매제와 함께 살 신혼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둘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고층 아파트가 불빛이 들어와서 그런지 꼭 호텔같이 높고 멋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로에는 산책하기 좋도록 나무도 상당히 많았고요. 차들이 다니지 않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동생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상당히 놀라고 말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짧은 복도가 나오고 복도를 지나 거실을 마주했을 땐 밖에서 보았던 아파트의 불빛들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야경이 너무 예쁘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신혼집이라는 게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숙박하는 걸 좋아해 영국에 있을 때 종종 호텔에서 하룻밤 지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머물렀던 호텔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동생 신혼집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국에서 이미 결혼한 친구들 신혼집을 가봤기에 더 비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말 좁은 집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능력이 있다면 넓은 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같은 또래에게 그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 그걸 해낸 제 동생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러운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동생 신혼집에 집을 풀어놓고 저녁을 먹기 위해 집 앞으로 나왔는데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닐 정도로 안전한 한국의 밤거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영국은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이 없었고 늦은 시간이면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거든요. 대신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그만큼 밖에서 먹을 곳이 없다는 소리기도 하죠. 그러니 30이 넘도록 밤에 제대로 돌아다녀 본 적 없는 제가 한국의 밤거리에 얼마나 감탄했을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제 동생이 이런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 정말 기쁘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제 뒤에 숨던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색안경을 끼고 한국을 바라봤나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다양한 정보 중 안 좋은 것들만 믿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처럼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꼭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국에 직접 와보니 알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는 거짓이거나 그런 적 있다면 지금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인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는 점이죠. 그렇게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 걱정은 부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꼭 가보라는 백화점 화장품 판매대를 가봤는데요. 제가 쿨톤이라는 말을 해주면서 어울리는 화장법도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비싸서 많이 사진 못했는데요. 친구들이 사다 달라고 말했던 브랜드는 오히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장품이라 정말 많이 샀습니다. 친구들이 부탁한 것 외에 제가 사용할 거랑 영국에 계신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필요했으니까요. 즐거움으로 머물다 보니까 한국에 갔던 10일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도 말았습니다. 다시 공항으로 오는 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오는 건데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동생 덕분에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달 뒤 예식을 보러 와야 하니까요. 그땐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한 달 머무를 계획이에요. 지난번 갔을 때 좋았던 곳들은 다시 부모님과 돌아보고 미처 가지 못했던 다른 곳들도 둘러보려고요. 그리고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숙소 주위를 탐방하며 밤낮으로 산책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했어요. 한국은 밤에 산책해도 안전하고 야식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요즘 동생 결혼식을 앞두고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설레요. 빨리 동생 결혼식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가난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지 오래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나라기도 한데요. 또한 K-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 한류의 중심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동생의 결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편견을 버리고 여동생이 새로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 행동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여동생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